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FOMC 의사록 공개와 그리고 ECB 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등 이렇게 다양한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 다양한 상황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적인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역시나 주말 새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미국에 관한 소식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다양한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세계 월요일자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월요일장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 왔습니다. 네. 네. 우선 요즘 장들 아시는 것처럼 방향성들이 꾸준히 나고 있는 애들과 그다음에 저가 되돌림, 특히 오일 지수,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골드 좀 움직임들이 한 2, 3일 갔다가도 다르고 또 구분돼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지수하고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들 좀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오늘 마지막 이정 역할 잘하고 또 여러분들 매매 수익 잘 날 수 있게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프닝 인사 말씀과 함께 그동안 신세계와 함께 하셨던 선재 마스터님 오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한 2년 정도 했고요. 네. 사실 작년 말부터 좀 쉬고 싶은 이제 상황이 왔죠. 우선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나 그런 거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많이들 느끼셨고, 그다음에 또 오래 리딩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자립해서 굉장히 부자 되신 회원들도 계시고, 그 저도 이제 좀 편안하게 매매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했으면 잠깐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는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 2부터 그때 그렇죠. 우승자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셨고 그때 어떻게 보면 또 시청자분들도 해외 선물 안에서 선재라는 마스터를 또 서울경제TV에선 처음 또 뵌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소감 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전문가 이미지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만 항상 노력하고 올바르게 여러분들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거의 한 240일, 1년 중에 한 4, 50일 거래일이라면 한 230, 40일 정도의 매일 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길을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5, 6년 되신 분들은 뭐 집 세 채, 건물까지 장만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더 즐기면서 좀 더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오늘 1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알차고 농도 짙은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이끌어 가실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역시도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던 S&P 500 지수는 현재 부근에서는 오늘 최고가 2,899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빠지는 흐름입니다. 2,888.50포인트로 0.32%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S&P 500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7,619.75포인트 선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빠지는 흐름인데요. 7,582.50포인트로 0.3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 만큼 유로FX 1.12달러대까지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큰 흐름으로 상승합니다. 1.13390달러 선으로 0.5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유로FX도 올라오고 골드도 또 오랜만에 1,300달러 다시 회복이 됩니다. 1,30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를 보시면은 1,307달러까지 거의 1,308달러 가까이 올라왔었던 흐름에서 지금은 소폭 빠지는 흐름입니다. 1,304.1달러 선으로 0.6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이 지난주 금요일장까지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이후 현재 부근에서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1% 넘는 상승 속에서 63.9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최고가는 64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현재 63달러 후반과 64달러 초반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드린 오일에 대한 가격, 지금 64달러까지 터치를 한 상황 속인데요. 지금 두 가지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은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80달러대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과 함께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원유 재고가 여전히 매우 많다. 라고 발언을 한 상황인데 이 두 의견 모두 지금 유가가 그 이상으로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재료성 기사이긴 합니다. 80달러대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원유 재고는 여전히 매우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제어하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부근에서도 다양한 외신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그 외신 소식들 전신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바클레이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먼 케인과 이제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추천한 것을 두고 좀 연준의 정치화의 시작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간 많은 연준 이사가 집권당과는 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정치와는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었지만 이번엔 좀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케인과 무어의 추천은 경제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기여에 더 가치를 둔 인사로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케인과 무어가 이제 당초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지지하는 외파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의 통화 완화 요구에 발맞춰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무어가 이제 연준의 금리가 한 50bp 정도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이는 좀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인데요. 이번 인사가 기존 이사진과 충돌할 소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무어와 케인 추천으로 이제 이사회의 불협화음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준이 4차 양적 완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재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연준이 채권에 매입하는 양적 완화와 같은 조치는 이제 긴급 상황을 위해서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연준이 현재 경제가 좀 좋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채권의 매입에 나서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먼저 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다 인하하기 전에는 양적 완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뉴욕 연은이 올해 미국 경제가 2%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소비 지출에서의 이제 강한 펀더멘털이 많은 하락의 위험을 좀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또 실업률이 3.75%에 머물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해서 인플레이션은 한 2%대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기관들의 전망치와도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FX널리지가 고용 수치는 강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약해져서 지표가 좀 혼조가 되고 있어서 달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차일드 프리먼 수석 전략가가요, 고용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이나 연준의 전망과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지표는 아니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이 미국의 강한 고용 지표와 달러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하는 것과 좀 대조적인 분석입니다. 당분간 좀 관망 모드가 맞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가 최근에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CNBC에 따르면 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RBC 캐피털 마켓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한 70%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는 좀 이제 통상 미국에서 대선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한 8% 정도가량 상승을 했었는데요. 40%의 투자자들은 이미 대선을 좀 예측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거나 또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거나 민주당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후보들은 이제 반기업 정책이 있기 때문에 증시 하방 압력에 좀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까지 의회가 연방 지출 한도를 상향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좀 드리워졌던 먹구름을 걷어낼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미 의회가 이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면서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한 약 3천억 달러까지 확대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 시한이 올해 10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연방 지출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을 포함해서 재량 지출이 확대될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2.5% 수준을 기록해서 만약 축소했었을 때 한 2% 정도 보였을 때보다 좀 높은 수치를 보였었는데요.
전 의회 예산국 디렉터는 재정 지출 상한은 거의 확실하게 상향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이 모두 안전한 식량, 또 고속도로, 국립공원, 국경 순찰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의회가 선거전이 좀 가열되기 전에 현 부채 한도를 좀 상향을 하고 총 지출을 확대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월가 투자은행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이 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올해 말 전망치를 2.9%에서 2.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성장세가 하반기에 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지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BS도 국채 금리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얼마 전에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장은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좀 확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부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곧 발표된 1분기 기업 실적이 3년 만에 가장 부진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3.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6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예상치이자 좀 첫 감소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증시가 오르막을 타고 있는데요. 기업의 부진한 실적을 좀 맞이한 뒤에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와 부동산, 또 헬스케어, 산업 관련주만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증시는 좀 나머지 업종은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내 송유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CNBC에 따르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텍사스에서 송유관 건설 관련 규제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요,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주 정부가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뉴욕주가 수질 관련 허가를 내지 않고 지연이 되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 뉴욕 등 주 정부의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또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에 대한 좀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소식 외신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 알아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1분기 실적 악화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된 지수에 대한 흐름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감산 지속 전망에 따라서 현재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부분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랠리를 이어갔었던 지수인데 오늘은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오늘의 업앤다운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단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예상을 하시는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사실 좀 오늘 방향성을 확고히 롱포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우선 뭐 저희가 뭘 해왔고 그다음에 뭘 보고 있는지 우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봉이 넘어갔는데 좀 멈추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대신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봉상에서 그림들 굉장히 강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희가 사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를 이 구간에서 저희가 한번 봤었고요. 제가 월요일 날 와서 이 구간들 매도를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아래 구간을 잘 못 깰 것 같아서 다시 7610 지수, 7600 지수 치고 걔네들 7600 지수를 넘어간 다음에 잠깐 눌릴 거다. 그래서 7610 지수부터 다시 매도를 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매수에 다시 매도를 봤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잘 못 깨고 있죠. 자, 추세 상단부 제약은 크게 돌파 못하고 있으나 하단부 지지력들 아직 견고한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넘어가느냐의 싸움이죠.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점 제약을 막고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아이들 그 전에 매물대 근처에서 막고 매도 시도를 하신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 S&P 잠깐 보겠습니다. 자, S&P 일봉상에서의 추세 상단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끝내고 신고가 올려놓고 매도 치고 끝내고 다시 신고가 올려놓고 매도 테스트를 하고 있죠. 자, 방금 전에 나스닥처럼 아직 추세 지지력을 깨는 그림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수들도 상단부 제약에서의 매도 시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처럼 위에서 매도해, 그 다음에 중간 반등에 추가 매도, 그 다음에 아래 구간 못 깼으면 얘네들은 우선 보합권 매매 전략 유효하겠죠. 그래서 매수로 올라온 아이들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보합부터 그 다음에 그걸 매도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슈가 매도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닙니다. 트럼프도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계속 입김을 놓고 있고요. 하지만은 우선 고가에서 눌림에서 차익들이 시원하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우선 단기적인 추세는 항상 깬 상태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깨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얘네들 매도는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죠. 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반등을 눌러주는 매매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고점을 저희가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신고가에서 눌러서 걔네들 익절로 매도를 볼 수 있는지 본다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아래 구간에서 위 구간 최고가를 미리 예상해서 저희가 배팅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긋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걸 작게 나눠서 작은 그림들 보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좀 두 선들 겹치는 구간들, 의미 있는 선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선들, 그래서 유리한 자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싸우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구조에서는 아래 구간을 못 깨고 그 다음에 미장에서는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분 올라오기 시작하면 돌파하기 전에 출렁거림에서 매도를 볼 수 있는지 보겠죠. 그래서 하단부들 빠른 자리 2890 지수, 그 다음에 마지노선 2895 지수를 보시고 반등 매도의 보합 구간, 상단부 보합에서 보합을 노린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으면 익절로 끌고 간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선은 반등 매도 관점. 그래서 추세는 아직 확정짓고 보기가 어렵지만 뭐 전반적으로 고점을 크게 못 높이고 고점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을 치고 무너진 아이들 그리고 반등했을 때 그 구조를 여전히 막고 싸울 수 있는지 그거 보는 게 오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가 근처에서 고가 넘어가는 것까지 보시면서 우선은 보합 대응하시라. 한마디로 상승 세기 형식의 보합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빠른 자리는 중심을 막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자리는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싸우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한 거는 그냥 추세 저항의 짧은 구간에 손절을 잡고 손절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죠. 뭐
현실적인 대응은 막고 매도를 쳐서 익절 잡고 끌고 가는 거고요. 보수적인 대응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매도, 그다음에 신고가에서 되돌림부터 익절 잡고 끌고 가는 거. 어차피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냥 막고 싸우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돌림, 그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매도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반등 시 매도를 노리시고 그다음에 추세가 깰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보시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가 완전히 깨기 전에 저가 부근에서 무턱대고 쫓아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관점에서의 반등 매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추세에 대한 부분 좀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야간 선물도 현재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287.15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국내 선물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간신히 좀 상승이었어요, 오늘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에게도 팁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제가 롱포를 마감을 해서 지금 차트를 열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는 287.15선으로 0.02%. 지금 뭐 보합권에서 소폭 좀 빠지는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고점에서의 되돌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84 반등까지를 보고 거기서 매도를 눌러서 다시 얘네들 내려오면 매수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지수하고 크루드 오일이 강세를 띄는 바람에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열어놨죠. 하지만 저도 이제 물량이 없어서 이 안에서 다 마감을 짓고 이제 무포라서 새롭게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야장에서 그림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82를 지지하고 그때 그랬죠. 이때 281.50을 못 넘어가면 273지수까지를 연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힘이 약한 것 같아서 바로 매수를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284, 그다음에 눌림에서 여기를 지지되고 282를 안착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뭐 신규 매수가 쫓아가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열어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자면 전반적으로 그림들은 큰 흐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부합입니다. 여기서 눌림 중심 지지하고 상단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지는 않죠. 단기적인 그림을 봐서는 저점을 깨고 그다음에 저점 지지력에서 차례대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렴보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렴보합 그러면 바로 배팅에 들어갈 거냐? 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에서 얘가 갭보정이기 때문에 매수 힘들은 아직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슈가 어느 정도 뭐 저번 주 말에 나왔죠, 이슈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지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나스닥 해외 선물 쪽이 빠지는지 보는 걸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우선은 보합 구간 상단부 제약에서는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은 293지수 한마디로 갭보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5% 정도의 여분이 남아있는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배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좀 웃으실지 모르겠으나 배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완전히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반대 매매를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 한마디로 뭐 이렇습니다.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그다음에 지지력에서 추세 그림들, 그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이걸 완전히 넘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윗구간에서의 추세가 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값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우선은 상단부 제약을 막고 반대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매수기 때문에 매수 두 분
잡으신 분들이 저번 주에 있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분들은 이제 익절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잡으신 분들이 물리신 분들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봤을 때도 2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적인 가능성들은 300지수 테스트하는 걸 열 수는 있으나 신규로 배팅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 다이버전스입니다. 한마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290지수를 찍었을 때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빠져나온 구간들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잡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더 가든 안 가든 그날 고점 영역 부분에서 되돌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그 다음에 매도의 관점은 얘네들 되돌림 봤을 때 283, 그 다음에 282 후반 지수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부합. 그러면 이렇게 저는 확정을 짓겠습니다. 290 지수 제약에 280 23지수 보합 대응이 가장 유효하다. 이번 주 월, 화, 수. 그래서 상단부 제약까지 올라온 걸 기다려서 짧은 손절에 290지수 안착을 못하고 건드리더라도 다시 빠져서 283, 4지수까지 혼조수에 드는 관점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오늘 좀 기록을 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64달러를 또 넘어버립니다. 1.74% 상승으로 64.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앞서서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 일단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감산 지속에 대한 전망도 이어진 만큼 어떠한 재료가 가격대에 더 흡수를 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마스터님? 네, 이렇습니다. 사실 네. 업을 드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등 매도를 계속 노렸었거든요. 그래서 60달러, 60.2030 매도. 그래서 얘네들 계속 누른 다음에 중간 반등해서 또 올라가면 분할해서 그 다음날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유지를 해보고 또 올라가면 그 다음날 그날 고가를 신고가를 계속 열어놓고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63달러 맞고 계속 매도를 치는데 너무 힘이 약해요. 너무 힘이 약해서 계속적인 대응이 분할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 구간에서 최소 물량,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 되돌림 계속 보는데 그걸 저번 주에 63.60까지 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 저항에 60 오차. 그래서 금요일 날 40 매도에 오늘 20까지 부합을 보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제가 다시 재매도를 들여서 2루까지 정확하게 빼먹었었습니다. 오늘 저가죠. 자, 그 다음에 63.60이 막히는지를 보자. 그리고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얘네들을 익절하는 아이들을 기다려서 얘를 매도를 쳤는데 막 출발하기 전에 얘를 미장에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 70대 제가 버리고 우선 포기한다. 얘네들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일봉 좀 보시죠. 네. 자, 일봉에서 우리가 맞고 싸웠던 구간들이 이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방제약에서 매도를 빼먹고 또 매수 돌릴 사람들 돌리고 그 다음날 고가를 기다렸다가 신고가를 치면 되돌리면 50개에서 80개 정도만 보고 계속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데 재매도로 하면 약간 밀리는 형태라서 그게 매수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그걸 인지했는데 어제 그 전일 거래일이죠. 나스닥 매도로 밀릴 때부터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다음부터 지수보다 오일이 힘이 셉니다. 물론 이슈들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저번 주에 얘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62달러 초반까지를 우리가 매도를 보고 그다음에 62.10 안착 안 하면 매도 홀딩. 그다음에 62.50 이상을 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얘네들이 이것까지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매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자, 일봉상의 저항을 약간 넘어가서 얘가 오차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쌓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뭐 하루 매수에 이틀 매도, 그 다음에 오늘까지 다시 매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쟤네들의 의미는 이걸 안착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번 주까지 상방 제약의 매도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치더라도 수익이 나가게끔 계속 대응을 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구간 안으로 끼어든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저항들 굉장히 강할 거고요. 65.30대, 그 다음에 67달러 확인까지를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이 구간대 보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이 매수 상승분들이. 그래서 5차 구간에서 놀지 않고 얘네들은 63.5060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미장에서 매수를 올려놨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내일 오늘 새벽까지 65달러 시도를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5달러에서 한번 출렁거려서 63달러 초반까지를 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67달러의 가능성을 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매물대는 이렇습니다. 가로저항점들 많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혼조세다. 그 다음에 이 구간 5차에서 놀 때는 아직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쌍저를 넘어가지 못할 때는 매도의 관점을 열고 고점에서 누르고 볼 수 있으나 얘네를 완전히 안착했을 때는 매물대는 얘네들 중심, 그 다음에 상단부까지 최대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내려오더라도 이슈가 같이 터지지 않은 이상들은 얘네들은 62점 중반 이하를 깨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5차 구간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쌓아야 될 구간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매도를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물론 매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를 치고 오늘 사실은 막히길 바랬는데 걔네들이 60을 뚫기 시작하면서 한 10대 개 더 올라가면서 아, 얘네들은 매수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식적으로 물량을 버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뭐 물량이라 해봤자 수인한 거 재매도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매도의 마지노선, 그 다음에 오늘 매도의 마지노선, 그 다음에 그제 62.10대, 그 다음에 오늘 63.25. 한마디로 매도로 빠지는 최대치 지지력에서 바로 고점을 뚫는 영역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은 미장에서 고점을 재돌파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뭐 15개 정도의 손절로 포기를 한 거고요. 한 20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열고 나서 매도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된다면 이 구간들 못 깼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이 구간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노는 애들. 한마디로 얘가 지지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미장 이후에 되돌림 말고는 지금 또 볼 게 없다. 그리고 지금 60달러 저항들을 강했을 거고요. 우리가 애초에 정해놓은 게 60.2030이고 거기서 싸우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63달러 안착 못하고 싸운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힘이 약해서 다시 매수를 열어놨던 구간들 63.60.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빠지더라도 63.60 지지력을 돌파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미장에서 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연 거기 때문에 65달러 체크하는 65달러 부근에서 잠깐 되돌림 한 30개에서 많으면 50개 정도 되돌림을 보시고 또 지지력에서 다시 올라오면 신고가에서 계속 되돌림 보는 그 전략이 아직은 유효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을 내서 많이 되돌린 걸 기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지지력들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치 63.60 지지력에 65달러 저항까지는 오늘 내일 오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매도로 빠지더라도 63달러를 바로 깨기는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슈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매도에 유리한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150개 반등에 50개에서 80개 되돌림을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재매수는 최소한
그날 고점에서 100개 눌림을 보시는 게 낫겠죠. 한마디로 오늘 또 이렇게 된다면 거의 지금 한 120, 30개가 올라왔죠. 그래서 최소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좀 더 여분 두시고 되돌림 시작은 30개에서 50개 내외로만 계속 전략적으로 짜서 좀 더 추가적인 그림들 올라온 걸 좀 더 기다리셨다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를 들어드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4달러 초반대까지 움직이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63.6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65달러 저항까지의 그 가격대 라인을 또 짚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의 대응 전략 참고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64달러 안착한 이후에 64.2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외신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전신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오일 가격이 그래도 80달러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면요, 이제, 브렌트 크루드 오일이 이제 86달러까지 올라갔었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좋지 않은 4분기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회복을 했냐라고 좀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오일의 가격이 70달러에서 75달러까지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시 60달러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텍사스 셰일 오일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국가들이 이제 오일 감산 프로그램을 좀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국가가 아닌 이제 그런 회원국들에서 좀 공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이 한 70달러에서 75달러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진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유가 80달러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분석적인 기사에 70에서 75달러를 좀 예상한다라는 가격대 라인까지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시간이 좀 지난 시간인데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하시죠. 자, 오늘 본장 3대 지수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좀 많이 만회를 하는데요. 현재 지수 선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2,890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0.24% 하락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7,589.50포인트로 0.3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0.44% 상승으로 1.13330달러 선으로 1.13달러대 초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골드는 1,300달러가 오늘은 좀 안착을 하면서 1,304.5달러 선으로 0.66%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은요. 64.17달러 선으로 1.42%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질문도 빠르게 좀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845님의 문자 질문인데요. 대표님, 골드가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매수 궁금합니다. 라고 오늘 질문 주셨는데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는 좀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위험자산인 지수가 좀 빠지고 안전자산인 골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사실은 골드 리딩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선 5일청 들어갔죠. 예, 저희가 매수 목표를 1,308달러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까지 찍었죠? 7.9까지 찍었죠. 한 틱 부족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8달러, 8달러를 칠 거니까 1,305달러 이상부터 오늘 정리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5일청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얘네들은 1,299달러 지지를 볼 거다. 그래서 원래는 1,307달러를 찍기 전에 한번 눌림을 주면 매수 잡아도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1,299달러 지지력에 추가 상승들 1,316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일청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매수의 이 구간,
그다음에 다시 눌림 매수에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크게 러프하게 보기 때문에 얘네들 1299달러까지라고 보는데 중간에서 그러면 이 자리 1308달러부터 1299달러 그럼 지금 중간 자리들 지지력들 받아내고 있죠. 딱 중심 자리들을. 그래서 중심 자리 항상 윗자리 아랫자리 나누면 중심 자리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중심 자리에서 바로 돌릴 거냐 아니면 아래까지 내려올 거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매수를 들고 계시다면 우선은 이 구조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량 늘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저랑 같이 하셨으면 여기서 정리를 들어가고 뭐 5계약 정리 들어갔다 그러면 1계약, 2계약, 그다음에 나머지 3계약을 여기서 대비하겠죠. 한마디로 지금 매수를 들고 계시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좀 반등을 해주면 바로 얘네들 뚫기보다는 혼조 세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재매수는 1,300달러 지지력 아래부터 다시 재매수를 감행하시라.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혼조세를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재매수를 대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1,316달러까지였는데 그 그림도 좀 복잡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은 뭐 이런 그림들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지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확산 보합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마디가를 쳤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신 다음에 1,300달러 아래부터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서 단타 그다음에 최소 물량으로 1,316달러까지 장기적으로 매수를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매수 질문은 1,316달러까지 작은 물량으로 좀 긁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들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마스터님이 오프닝 때 인사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일단 신세계를 2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마지막에도 묻어나시겠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너무 아쉽다고 선재 마스터님 리딩 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았는데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항상 네. 최근에 월요일 날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항상 방송을 오면 항상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리딩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말에 강연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제 회원이 와서 강연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전문가 중에서 직원들 없이 혼자 리딩하고 매매하고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는 도중에 리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보다 더 돈 많이 버신 분들, 이분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더 재미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좀 더 진득하게, 좀 더 부담감을 떨치면서 그렇게 하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시황들이야 우리가 톡스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안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거의도 음성 녹음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못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보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시장 앞에 저희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법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대응 능력에 좀 더 도움이 되게끔 정립을 하셔서 파생인들이 도박처럼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심하고 고뇌하고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 수익을 얻어내는 계기가 마련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그런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말씀까지도 자신의 투자 신념이 정말 돋보일 수 있고 그 캐릭터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재 마스터님 마지막 신세계 다양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신 캐스터 마지막 소식도 있을까요?
네, 저도 선재 마스터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데요. 네, 맨날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이제 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내일 더 중요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